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바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국회는 범야권 192석,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국민의힘 108석, 이렇게 여소야대 구도로 4년간 입법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시작부터 여야의 대치 정국 더욱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죠. 당장 원구성 협의부터 난항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 푸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 풀리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2대 국회 굳이 희망을 얘기를 하자면 민생에 집중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솔직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리고 들으시는 것도 좀 지쳤죠. 그렇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법 승부 김성수, 이동훈 두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지구당 부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동물 키워요? 아니요. 안 키워요? 어렸을 적에? 저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찹니다. 어렸을 적에도 키워보죠? 어렸을 때 강아지 키웠습니다. 어렸을 적에 집에서?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아지? 강아지 결국에 다른 집에 입양 보냈습니다. 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께서 참. 다른 집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 네, 왜 그러냐면 나 오늘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고양이들 있잖아요. 개들은 안 그런데 고양이들은 자기가 아픈 거를 숨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이 야생성이 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이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실 오늘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그렇죠. 네. 좀 이상한데 이래가지고 공격하면 이게 네.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자리도 좀 위태위태하고. 저한테는 럭키 비키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진짜 나 그래서 오늘 주사 맞고 왔잖아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도 안 좋아요. 네. 그래도 괜찮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영혼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큰일은 진심이구나.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네. 여러분도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저희 방송에 의견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방송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22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된 건데요. 이번 국회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108석의 국민의힘 여소야대 구도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선출을 합니다.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을 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또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하경 의원을 선출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 아직 부의장 후보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에 열리는데요. 아직 여야 간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서 총 18개의 상임위 중에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을 표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대치정국은 이번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고요. 특검법 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발의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이를 거대 야당 일방 독주다라면서 반발을 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192석의 범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175석이고요.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이렇게 총 300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정의당이 이번에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서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 자, 한편 이번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민생, 정책 주도권 다툼도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여당 비판을 수용해서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면서 정책 승부수를 연이어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해서 야권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던 종부세 개편 이슈도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여당도 이 같은 야당 제안을 계기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가 꺼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면서 어떤 형태든 수용 불가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1대 국회 막판 타결이 무산된 연금 개혁,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연금개혁 추진이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 그런 것들이 22대 국회에서 해결 혹은 충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차기 국회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망할 거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요맘때 이제 국회에 가는 9호선 그 지하철 타면은 국회의원 당선인들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차 안 타고 지하철 타고 간다. 와, 정말. 근데 작심 3일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작심 한 3주? 그 정도는 가요. 근데 3주 후면 다 원상회복합니다.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고, 예? 다 의원분들도 일반 회사원들처럼 출근을 하시나요? 시간대가? 그 사람들은 또 조창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더 일찍 나가긴 일찍 나가죠. 네. 네. 그 지옥철 근데 시간에. 왜 나한테 지옥철? 네, 그러면 오히려 시민분들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그렇죠. 아주 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과 네. 아침을 좀 상쾌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뭐.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원상회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충고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뭐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런가 보다, 사람한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2대 국회에서 해결, 글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가 더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이제 시작하는데 바람직한 얘기, 바라는 점, 아직도 그런 거 물어보는 기자님들이 계신데,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이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의미가 있을 때에는 그런 걸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게 됐을 땐 그 꿈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는 지금 희망은 안 갖고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꿈은 굉장히 현실과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텐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또 분명히 22대 국회 더 심해질 거예요.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엔 뭐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 붙여지면 이제 그다음엔 이탈표 몇 표 나오나 이런 생각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상임위가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 이재명 대표가 외통위 이렇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하시면 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들이 오늘 시군구 지역당, 지구당 부활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면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지구당 부활 이슈가 이제 수도권 또 원외 인사 주도로 당내에 힘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후원회, 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중앙정당 하부 조직을 말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실,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둔 것처럼 원외 인사들의 정치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지구당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리 부실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이 폐지가 됐고 현재 당협위원회 체제가 정착이 됐습니다. 당협위원회의 경우 공식 정당 조직은 아니지만 지역 당원들의 상설협의체 수준으로만 유지가 됐고요. 지역 사무실을 열거나 현수막 개첩, 자금 후원이 불가능해서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사이 불공평한 경쟁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오늘 성명을 냈는데 최근 국회에서 이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 및 원외 당협 후원회 제도를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여야가 합심해서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당은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민의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첨병이자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민주주의의 구현의 토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로 타락시킨 낡은 정치였지 지구당 그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정치 개혁이 부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 신인, 청년 정치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역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사라졌고 차떼기, 박스떼기도 사라졌다. 지구당 부활은 이미 청산한 과거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공평하게 실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치 개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지구당 부활론을 이야기한 건데 최근 이제 총선 당선인과 낙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최재형 전 의원도 MBC 라디오를 통해서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됐는데 활동 여지가 너무 적다. 탈법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도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구당 부활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치개혁에 반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 주류인 영남 또 신윤계에선 지구당 부활에 대해 떨떠름해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늘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패배 관련 입장문을 낸 뒤 정치 현안으로 공개 발언을 한 게 이번이 3번째인데요. 차기 당대표 출마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윤과 친윤 간의 의견 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윤 친윤 문제 참 추미애 의원이 그저 법사위가 아니라 국방위랍니다. 예,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그 뭐 친윤 비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당권 경쟁에 나서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지구당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원내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원외 이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 후원회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들은 하다못해 국회의원 사무실은 두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원회도 안 되고 사무실도 둘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이제 차이가 나요. 왜 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를 많이 하느냐. 비교적 손쉽거든요. 자기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당협위원회 사무실 비스무리하게 운영하는 불법 편법도 사실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자꾸 불법 편법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게 낫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선 로비가 불법이지만 미국 수정헌법에서는 로비가 가장 기본권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듯이 없앨 수 없으면 끌어올리는 겁니다. 양지로. 전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 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게. 그리고 뭐 당협위원회 사무실 못 둔다 그래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고, 지구당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돈 들어갈 바에는 원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후원금이라도 1년에 한 5천만 원 걷게 해달라.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구당 부활을 굉장히 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권 주자로 갈 때에도 굉장히 그렇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다르다고 봐요. 민주당은 뭐냐면 지구당의 부활이 이른바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잘 투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또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단점도 많아요. 뭐냐면 이 지구당에 있어서의 위원장을 누구를 하느냐 하는 그 방식에도 문제가 되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선 상향식으로 된 문제가 없느냐. 상향식도 문제가 있어요. 하향식은 더 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당에 있어서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지구당에 투영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뭐 풀뿌리 민주주의까지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지구당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죠. 단지 뭐냐면 어쨌든 이 지방 같은 경우엔 중앙회로의 어떤 의사소통의 통로가 보다 상시적으로 열려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는 보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보니까 뭐 지구당 부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또다시 북한의 도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600mm 구경 초대형 방사포를 10발 넘게 쐈습니다. 서해에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교란을 시도하는 등 오물풍선 살포 하루 뒤에도 전방위적 도발을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14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해서 초대형 방사포를 10발 넘게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쏜 순안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350여 킬로미터 거리에는 우리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또 군산의 주한미 공군 기지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날 도발은 이곳들을 위협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엔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는데요.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명백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사흘 만에 고강도 무력 도발입니다. 또 오늘 오전에 7시 50분쯤부터 서해 NLL 이북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GPS 교란 신호를 합참이 탐지하기도 했는데요. 이 GPS 교란 시도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라고 합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간에선 일부 장애가 발생했는데 조업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인데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리는 일이 있었고요. GPS 전파 교란도 동시에 시도를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제 내놓은 담화를 보면 오물풍선과 관련해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다라면서 추가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관련 풍선에 담긴 오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풍선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 조각 등 각종 오염 물질이 확인됐고 현재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 물질은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찰위성 발사부터 전파 교란 그리고 오물 투척에 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대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뭐 얻으려고 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GPS 교란 같은 거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그거는 중점적으로 좀 아주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표현의 자유? 북한은 표현의 자유를 오물을 통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네?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민간 업체에서 그것 때문에 민간 시민단체들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러다가 도발의 강도 센 거 한 방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 북한은 원래 그러니까라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기보다는 북한의 동향을 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북한의 동향을 굉장히 신경 써서 좀 바라보실 필요는 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맨날 북한은 그러니까 쓰레기 넘기고 걔들 원래 그렇게 지저분하게 이 구는 친구들이니까 그거 신경 못 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260개의 풍선 중에서 하나 정도의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치면 그때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단지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이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생물 무기 같은 거 위에서 터지면 이게 전부 공중에 흩어지기 때문에 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탄저균은 저는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탄저균은 극소량이라도 접촉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탄저균과 관련된 생물 무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다음 소식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고요. 재산 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이혼 조정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이야기 항소심의 결과가 오늘 나온 건데요. 특히 재산 분할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1조 원 그건 뭐 우리 세상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부에서 정법승부에서 정말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1조 원이 넘는다. 1조 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든지 아세요? 없어서요.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이거든.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면 이거 있으면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조 이야 이거는 너무 뭐 비현실적인 금액이죠. 예. 그럼 뭐 여기서 바로 그냥 집에 가죠. 1조 있으면. 뭐 집에를 가요. 그냥 네. 이거 다 사버리지. 예? 뭐 집에 가 이거 다 사버려가지고 그냥 여기 재건축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